펜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펜 도구는 2020 버전에서는 이렇게 펜 도구랑 자유 형태 펜 도구랑 곡률 펜 도구, 그 다음에 기준점 추가 도구, 기준점 삭제 도구, 그리고 기준점 변환 도구가 있는데 각각의 펜 도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펜 도구를 먼저 선택하시고 펜 도구의 사용법은 밑에 반짝이 별표가 나와 있으면 새롭게 점을 추가하는 점이라서 표시라서 클릭하시게 되면 새로운 점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별표가 사라졌습니다. 별표 사라진 상태에서는 기존의 점과 내가 찍을 점 사이에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는 형태의 점이 고정점이 만들어지고요. 다음 계속해서 점을 찍어 보시게 되면 점과 점 사이, 고정점과 고정점 사이에 선으로 연결되는 모양의 패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원점, 최초에 찍은 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게 되면 펜 끝을 갖다 대시게 되면 펜 밑에 원이 생성이 되는데 원은 원점, 기준 처음에 찍었던 점으로 다시 되돌아왔다는 표시고요. 이 점을 클릭하시게 되면 비로소 이렇게 닫혀진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졌을 때 이 면이 속이 채워져서 만들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것은 위에 보시면은 옵션에서 모양이라고 선택을 해 놓으시면은 이 모양을 그릴 때 속이 이렇게 내부색이 채워진 형태로 모양이 그려지고요. 도형이 그려지고, 패스라고 선택을 해 놓으시게 되면 선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선만 그려집니다. 그래서 선만 그려지고, 우리가 선택 영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펜을 사용한다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패스로 해 놓으셔야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가 보이겠죠. 그래서 선택 영역으로 사용을 하시겠다 하게 되면 패스로 두시고, 도형을 그려서 이미지를 만들겠다 하시면 일러스트레이트처럼 모양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패스로 그리셔 가지고 내부색 채우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패스로 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 위에다가 마우스를 두시게 되면 밑에 더하기 기호가 생겨나는데, 더하기 기호는 기준점 추가 도구로 바뀌는 겁니다. 자동으로 바뀌게 돼요. 자동으로 안 바뀐다 하시면은 위에 보시면 자동 추가 삭제라는 옵션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동 추가 삭제가 체크되어 있지 않다면 선 위에 올라가더라도 더하기 기호로는 바뀌지 않아요. 얘가 위에 자동 추가 삭제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지만, 자,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더하기 기호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점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빼기 기호 삭제 도구가 되어서 점이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점을 위치 이동을 해야 되겠다,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하시면은 직접 선택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직접 선택 도구를 선택하셔 가지고 이 점을 클릭하시고, 점이 클릭됐을 때, 선택이 됐을 때 위치를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은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선택이 안 된 것은 이렇게 속이 비어져 있는 점으로 표시되고요. 선택이 된 것은 속이 채워진 형태로 점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 된 것과 안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점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해야 되겠다 하시면 직접 선택 도구로 드래그 해서 점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셔도 되고, 또는 점을 하나 클릭하시고 Shift 키 누르시고 다른 점을 클릭하시게 되면 두 개를 한꺼번에 또는 세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신 점은 역시나 직접 선택 도구로 이렇게 옮기실 수가 있어요. 선택 도구로 직접 옮겨서 위치 변형을 통해 가지고 도형의 모양을 바꿔 주실 수가 있습니다. 개체 전체를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이 패스 전체를 선택해야 되겠다 하시면
패스 선택 도구를 이용합니다. 패스 선택 도구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 패스가 클릭했을 때 패스가 전체로 선택이 되고요. 점 하나하나는 선택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패스 선택 도구는 이렇게 점으로, 직접 선택 도구는 점을 선택해서 수정할 때 쓰는 거고, 패스는 도형 전체를 선택하는 거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다음 자유 형태 펜 도구라고 있습니다. 자유 형태 펜 도구는 올가미 도구처럼 자유곡선 형태로 왼쪽 버튼 눌러서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일단은 그립니다. 일단은 그리셔가지고 끝부분에 오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밑에 붙어 있죠. 자유 형태 펜 도구로 그리셔가지고 끝부분에 다시 처음 시작했던 부분에 오시면은 밑에 동그라미 표시가 붙어 있는데 이때는 원점,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물론 직접 선택 도구 가지고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선택 도구 가지고 원하시는 점만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정 가능하고요. 고정점 사이에서 양쪽에 이렇게 팔같이 삐져나온 것이 있는데 방향선이라고 합니다. 방향선과 방향점, 핸들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통해 가지고 방향점을 통해서 점의 위치와 방향선의 길이를 통해서 패스의 모양을 바꿔 주실 수가 있죠. 이 선을 베지어 곡선이라고 합니다. 필기시험 때 많이 나와요. 그래픽 필기시험 때. 자, 그래서 이 모양을 이렇게 정한 건데 자유 형태 곡선 보시면은 자유 형태 펜 도구 보시면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마음대로 그립니다. 그리시고 처음 시작했던 부분에만 오시면 끝나요. 처음 시작했던 부분에만 오시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지울게요. 다음은 곡률 펜 도구인데 곡률 펜 도구는 점이 3개가 있어야 됩니다. 왜? 시작점과요, 곡률이 바뀌어지는 점과 그 다음 내가 곡률 반경을 지정할 점, 이렇게 점이 3개 있어서 곡선을 그릴 때 유용합니다. 넓게 호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 다음 난 다른 곡선, 꺾어진 곡선을 그리겠다. 이렇게 곡선 그릴 때 유효하게 쓰입니다. 곡선 그릴 때 유용하게 쓰이고요. 수정은 역시나 직접 선택 도구를 가지시고 직접 선택 도구로 원하시는 포인트만 클릭해서 선택하신 후에 위치이동과 방향선과 방향점의 위치값을 통해 가지고 모양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직접 선택 도구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은 무조건 직접 선택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은 직접 선택 도구다. 개체 선택은 패스 선택 도구다. 수정은 직접 선택 도구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펜 도구에 보시면 기준점 변환 도구라고 있는데 이 도구는 무엇에 쓰는 도구냐면 기준점이잖아요. 여기에 기준점, 우리가 말하던 고정점, 기준점, 그 변환 도구 곡선입니다. 지금 우리가 최초에 펜 도구로 클릭했을 땐 직선이었잖아요. 곡선이었어요. 변환이래요. 바꾼다는 이야기잖아요. 곡선을 클릭하시면 직선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직선으로 바뀝니다. 직선으로 바뀌었고요. 직선으로 바뀐 것은 다시 곡선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양쪽에 방향선이 대칭형으로 붙어 나오죠. 이렇게 곡선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 뭐냐 하면 자, 지금은 이렇게 대칭형으로 움직여지지만
이 대칭형을 비대칭으로 바꾸겠다. 그것도 변환이잖아요. 그래서 변환 도구로 점 위에 올리셔가지고 핸들 위에 올리셔서 이 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꺾어 주시면 한 개만 꺾여요. 그죠? 한 개만 꺾여서 이제는 자유롭게 해당되는 핸들을 따로따로 움직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칭되었던 것을 비대칭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기준점 변환 도구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도구를 통하고 또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상품의 모양을 선택해서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한 이미지를 통해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이미지를 가지고 오셨고 이 예제 이미지를 펜 도구로 이번에는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각형 선택 도구로 선택했었고요. 오늘은 펜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보죠. 자, 펜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펜 도구를 선택하시고 내부에 있는 외부에 있는 요 액자 부분을 깨끗하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서리 부분에 점을 펜 도구로 그냥 찍으세요. 대충 찍으세요. 대충 찍으시고 이렇게 대충 찍으셔 가지고 선택을 해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크게 보시고 모서리 부분에다가 점을 찍으세요. 점을 찍어서 선택을 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확대를 해서 자세히 보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점의 위치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펜 도구로 일단은 찍으시고 모서리 부분을 찍으시고 돋보기 도구를 통해서 확대를 시킵니다. 자, 확대를 시키시면 이렇게 여기가 둥근지 몰랐어요. 그죠? 우리는 직각인 줄 알았는데 둥글어요. 맞죠? 이 부분도 선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점을 직접 선택 도구로 점을 클릭해서 선택하시고요.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확대시키신 다음에 자,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셨다면 다음 모서리도 맞춰줍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손도구로 바뀌니까 스페이스바 누르셔가지고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점도 선택하셔가지고 변을 정확하게 맞춰 보시고요. 아래쪽에 또 내려갑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셔가지고도 마찬가지 모서리 부분을 곡선도 다 표현할 거니까 변 부분만 정확하게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 모서리를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모서리를 다 맞추시고 나면 이 부분을 둥글게 이제 표현을 할 건데 둥글게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이 부분 양쪽에다가 둥근 모양을 만드실 때는 양쪽에 이렇게 양쪽에다가 포인트를 두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펜 도구를 통해서 양쪽 부분에다가 점을 추가하시고 다음은 가운데 원래 있던 모서리 점을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하시면 이와 같이 이렇게 방향선이 표시가 되는데 일단은 없애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시니까 방향선 조정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준점 변환 도구를 통해서 클릭 하셔가지고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직선 만들었으면 보십시오.
이 직선 만들었는 것을 펜 도구를 통해서 중간에 포인트 하나를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하시게 되면 포토샵은 추가된 포인트는 다 곡선 포인트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선택 도구로 바깥으로 빼내시면 곡선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 포인트에 좀 전같이 양쪽에다가 포인트를 찍어 줄 겁니다. 펜 도구로 양쪽에다가 포인트를 찍어 줄 거고요. 중간에 있는 포인트를 삭제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 이 끝부분에 있는 방향선이 너무 길어서 얘가 둥그렇게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선의 길이를 줄입니다. 위에 것도 줄입니다. 이렇게 줄이시게 되면 이러한 곡선이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방법은 다시 한번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면 펜 도구를 통해서 양쪽 곡선의 양쪽에다가 포인트를 추가를 하시고 중간 포인트는 삭제. 다음 이 양쪽에 포인트 추가했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직선 포인트로 바꾸시고요. 기준점 변환 도구를 통해서 클릭 하셔가 직선으로 바꾸시고 펜 도구를 통하셔 가지고 포인트를 추가하신 다음에 직접 선택 도구로 바깥쪽으로 드래그만 하시면은 곡선이 만들어지고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든가 아니면 난 좀 능숙해 하시면은 펜 도구에 대해서 좀 익혔다 하시면은 양쪽에 포인트를 추가하셔서 가운데 있는 포인트는 삭제하시고 이 방향 점의 길이를 조정하셔 가지고 이렇게 길이를 조정하셔서 모서리를 둥글게 잡아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어떤 방법이든 뭐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미지가 정확하게만 선택되게 되면 완성되는 거니까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방향선을 조정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포인트를 추가하셔 가지고 포인트 위치를 조정하셔서 곡선을 만드셔도 돼요. 자, 만드셨다면 이것을 이제 선택 도구로 바꾸셔야 되는데 선택 영역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선택 영역 바꾸는 방법은 패스에서 선택 영역 바꾸기 단추를 누르셔도 되고요. 세 번째 있는 여기에 세 번째 있는 선택 영역으로 바꾸기 단추를 누르셔도 되고 단추 키로는 컨트롤 키와 엔터 키를 누르시면은 선택 영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컨트롤 엔터를 많이 씁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치시게 되면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바뀝니다. 바뀌어졌을 때 복사 붙여넣기 해보시면 액자만 이렇게 빠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펜 도구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봤습니다.